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요즘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크린노트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결정을 앞둔 경계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당수 업종은 하락을 했는데요. 화학, 유통업, 전기가스업 등에서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의약품, 전기전자, 금융업 등은 오름세를 탔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과 유통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바로 일정을 좀 앞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새벽에 FOMC 회의가 이제 또 개최가 될 건데 이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결국 뭐 금리 인상을 좀 뭐 9월 달이나 또는 12월 달 이렇게 또 하게 되느냐, 아니면 좀 금리 인상을 완화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사실 보통 이 자산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게 되면 보통은 성장주 쪽으로 해서 매물들이 좀 쏟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IT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바로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매도를 잡는 좀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수급을 보시면 오늘 시장의 수급인데요. 오늘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잡혔다는 것과 선물 시장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잡아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IT 기업들 전부 다 조금씩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잠깐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산업통상부 장관이 SK하이닉스와 삼성 그리고 LG 부회장들을 모아두고 중국의 투자보다는 좀 국내 쪽의 투자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이런 발언이 오가면서 이 LG그룹의 약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 정말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장 마감까지 하락 종목이 거의 뭐 1,400개가 좀 넘는 모습이 나왔고 상승 종목은 500개밖에 되지 않는 좀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의 숫자가 제한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IT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락장이 많았던 오늘 장 속에서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으로 어떤 종목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 좀 이렇게 9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전에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강의에서 언급하셨던 넥슨G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GT가 한 달 반 사이에 무려 161.2%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회사 넥슨레드가 개발한 신규 모바일 게임 X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X가 게임 출시 4일 만에 리니지2 레볼루션을 제치고 매출 2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넥슨GT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넥슨GT 오늘도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종목들의 숫자는 정말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당일 이슈가 있었고 이슈에 플러스 수급이 붙는 종목들은 좀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넥슨GT라는 기업이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게임주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요. 사실 뭐 게임이 신작 출시가 나오게 되면 이 업계 내 의견에 따라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또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시되고 나서는 실적에 의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찍히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파동 나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2014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투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컴투스라는 기업, 바로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앞전에 출시되기 전에 4월 달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서머너즈 워가 출시되고 매출을 1위를 기록하고 결국 3만 원에서 주가가 19만 원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넥슨 GT도 향후에 X라는 게임의 매출이 증가가 될수록 아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술적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뭐 넷마블 게임이라든지 또는 NC 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레볼루션 그리고 리니지 M으로 첫 달에 매출을 2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X라는 게임도 역시나 이번에 그런 매출을 좀 뒤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시가 됐을 때 당일날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으나 오히려 애플과 구글의 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다운로드 수가 지금 100만 다운로드가 넘었고요. 매출 역시나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에선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 달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검색기에서 이런 종목들이 포착했을 때 어떤 구간대에서 이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넥슨 GT가 사실 뭐 단일가 매매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단일가 매매가 좀 풀렸고, 시가에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했으나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1차적 눌림목이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앞전에 이 시가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면 여기는 일단 관심 구간입니다. 관심 구간이고 매수를 할 구간이 아니라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을 노리려고 할 때, 바로 직전에 매물대를 뚫으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면 바로 이런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만큼 이 구간은 좀 힘이 상당히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 매수를 잡는 구간인데요. 보통 검색기에는 이런 자리들이 좀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장중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장중에 또 이렇게 수익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게임주 줄곧 좋다고 말씀해 오셨죠. 이 넥슨 GT 향후 X 매출이 증가하면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니까요.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 회사죠. 이 랩지노믹스가 차세대 암 치료 진단 검사인 혈액암과 뇌종양암의 진단 키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진단 키트가 출시가 되면 앞으로 종합 암 진단 패키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뭐 이 진단 키트 만드는 기업들, 사실 이 헬스케어 업종들이 최근에 좀 뭐 제약주에 비해서는 좀 상승 랠리는 잘 못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랩지노미스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줄임말로는 NGS라고 합니다. 이 NGS가 중국 시장에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중국에 이 제일인민병원이라는 곳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과거부터 사실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워낙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은 이 인구에 또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받는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 많이 발생을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 랩지노미스도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진출에 의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검색기에 일단 오늘 포착됐다라는 건 오늘 당일 이슈에 맞는 종목이라는 거였죠. 자, 오늘 시장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주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역시나 이 종목이 시가에서 가격을 형성을 했지만 시가에서 당시에는 세게 올라가지 못했었고 오히려 이제 그 하락했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재차 좀 상승 랠리를 달려줬었는데 요 상승 구간대가 바로 시가를 돌파하게 되는 순간 대량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런 구간대를 잘 포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상승이 아니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야 되고 전고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구간대가 바로 매수의 정확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구간대가 딱 포착되면 바로 이렇게 좀 급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통 검색기에는 이런 자리들이 포착이 되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NGS 진단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기대감과 함께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은요. 엠젠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젠 플러스 오늘 생명공학 연구소 국제학회에 참여해서요. 인간 인슐린 분비 돼지 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이슈와 함께 포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엠젠 플러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IT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IT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게임주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게임주가 올라갔는데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제약주를 공개하고 오늘 그야말로 제약주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기에 대부분들이 제약주, 그러니까 당일 이슈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엠젠 플러스도 역시나 제약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사실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이종 장기를 또 이렇게 이식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임상 실험을 하다가 그동안 사실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좀 실험을 했었는데 인간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돼지를 이번에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오늘 시장 이슈로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종 이식 이 시장 자체가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이제 연간 한 86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시장인 규모만큼 앞으로 이 시장에서 엠젠 플러스의 이런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라면 아마 좀 기대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이 종목이 지금 검색기에 딱 포착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20일 개장되고 나서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붙어줬었는데 시가에서 이렇게 무조건 상승한다고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관심 구간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추세를 깨트리는 조정이냐, 그러니까 결국 앞전 첫 파동 대비해서 이 구간을 깨트리는 조정이냐 아니면 이 추세를 깨트리지 않고 재차 반등을 나오느냐. 그래서 이 구간대가 2차적으로는 바로 눌림목을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전 고점, 시가 대비해서 첫 번째 상승의 전 고점을 뚫어갈 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냐 그리고 장대 양봉이냐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급등의 초입 구간이고 그날 단타 또는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리들이 바로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우리 손실 안 보고 최대한 수익 볼 확률을 높이는 매매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구간을 잘 모르시고 이런 종목들을 상승한다라고 무조건 쫓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앞전에 산 사람들이 이런 구간대에서는 차익을 잡기 때문에 아마 요런 그 뭐 8,5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요런 종목들 오늘장 또 손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요런 구간대를 포착을 하는 게 지금 검색기에 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구간대에서 좀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장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엠젠 플러스 오늘의 이슈 설명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강의에서 항상 말씀해주시는 업종들 계속해서 특징주 검색에 포착이 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는 거 알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갑자기 또 제약을 갖고 와서 야, 월요일에는 게임주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제약주를 갖고 왔냐?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장 시장에서 부각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세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라노스가 어제 제약을 얘기했는데 정말 제약주들이 오늘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만한 종목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주와 관련한 더욱더 정교한 강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강의인 만큼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이번 주도 어느덧 여러분들과 이 8시 시크릿 노트 방송을 맡은 지가 벌써 수요일째입니다. 벌써 3일이 지나서 이번 주 강의는 제가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 시장에서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 보시라고 그만큼 더 좋은 정보들 갖고 왔으니까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점점 이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시장 분석을 하고 제가 기업 분석한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또 열심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상한 상태라 오늘은 조금은 아마 제가 약간은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그래도 저는 열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약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출연했을 때 IT주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IT주 왜 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결국 정부 정책에 어긋나지 않고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전방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한다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T주를 뒤를 잇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강하고 앞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하반기 시장을 이끌 만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역시나 게임주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주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약주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제약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내용들을 볼게요. 자,
뭐 여러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일 나온 뉴스입니다. 뭐 제약협회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제약산업 부분들을 부흥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프라는 정책보고서 브리프를 발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제약바이오 모멘텀은 신약이다.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이다. 라는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제약시장은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요. 사실 오늘 이제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정책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IT를 제외하고는 제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 세계 제약 산업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자, 화이자라는 기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약도 만들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화이자 정말 글로벌 전 세계 1위의 제약 회사인데요. 지금 이 화이자의 주가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지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전에 잘 보면요. 지난 2월 달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불과 올라온 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왜 급등 나올까요? 이 화이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이자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금 그동안 진행해왔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한 단계 제약 산업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케어라는 이유로 정부 이 제약 산업들을 지원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최근에 화이자가 IT 기업인 IBM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IBM사 아시죠? 컴퓨터 회사입니다. 자, 이 IBM사가 화이자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도대체 무슨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거지? 자, 요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질병에 맞는 최적화된 신약을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신약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지표 물질도 찾아야 되고요. 정말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약 산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하나가 나오는 시기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신약을 만들기 전에 이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질병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표 물질을 찾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찾았을 경우에 바로 전임상이라고 하죠. 임상 실험 전에 뭐 동물이나 또는 세포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쓰기 전에 안정성이 있는지, 약 효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식약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약청에서 허가 신청이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임상 실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제약 종목들 공략해 보셨을 때 뭐 임상 1상 발표가 나왔다, 2상 발표가 나왔다, 또는 3상 발표가 나왔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임상이라는 실험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글로벌 회사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간을 정말 축소시키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화이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기업들 어떨까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밑에 기업들도 역시나 따라가듯이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음 기업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 여기 밑에 화면에 보이죠?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익숙한 기업이죠. 저도 사실 30년 전에 아기 때 이 존슨앤존슨 아기 피부에 이렇게 분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사실 우리 존슨앤존슨 하면은 아기용 파우더 만드는 회사 아니면 아기용 크림 만드는 회사, 베이비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은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그만큼 베이비, 아기들한테 최적화되고 몸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들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존슨앤존슨도 역시나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 앞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재차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노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존슨앤존슨도 현재 화이자를 따라갈 겁니다.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자, 실제로 이 존슨앤존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 베네론치라는 이 영국의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과 인공지능으로 지금 난치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과거 대비해가지고 정말 이 신약 개발 시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정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표 물질을 찾는 과정만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임상 과정과 식약청 승인을 받아도 1년,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상 1상,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임상 1상이 뭐 하는 과정인지 아신가요? 임상 1상은 보통 정상인에게 약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약물을 효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임상 1상, 바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임상 1상이라는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1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단발성입니다. 약 효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 2상은 1상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과정인데 환자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약 안정성 플러스 효능까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이 독성 테스트뿐만 아니라 약 효능까지 하는 부분이라 성공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이 발표가 나왔다. 임상 2상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주들은 상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상 1상, 2상, 3상, 4상까지 진행을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신약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 산업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머크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에 좀 떠오르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2014년 때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망을 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머크사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듭니다. 근데요, 최근에 아톰와이즈라는 기업하고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에볼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에볼라 치료제를 금방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면서
미국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뒤따라가야죠.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 제약 산업들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고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저런 기업들과는 아직은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도 작고 현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보건의료투 데이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오늘 정책 보고서까지 나왔고 정부에서 정책사항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미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회사들, 뭐 머크사도 그렇고 또는 존슨앤존슨, 화이자를 뒤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약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약주를 여러분들 공략할 때 단순히 신약이 개발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이라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정말 길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약도 결국은 신약 개발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결국은 매출이 증가가 되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장을 이끌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예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셀트리온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이죠.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5위 안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기업이니까요. 자, 보세요. 셀트리온 지금까지 신고가 달리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유방암 바이러스 치료제와 그리고 당뇨 치료제로 인해서 지금 분명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진출로 인해서 향후 주가 전망이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비슷한 종목들 찾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역시나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도 이 셀트리온 오늘 하락 종목 1,500개였고요. 상승 종목 불과 500개 되지 않았는데 셀트리온이 주가가 5%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시가총액이 저렇게 무거운 기업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셀트리온 누가 사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은 보통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고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이 종목들을 매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외국인들이 성장성을 바라보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개인들은 매수세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면 여기가 끝이겠지.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기가 끝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방금방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종목을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뜯어보고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좋아요. 셀트리온을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종목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기업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기업 이름이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방송상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을 공개 못 해드렸다고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 하나 공개해드린다고 했죠.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죠. 자, 이 종목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신약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에 코스닥 시총 2위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목이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실험이라는 거. 이상은 환자에게 안정성 테스트와 약효 효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성공률이 극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임상 3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상은 상당히 많은 환자를 두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 확률적인 측면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만큼 약효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3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다수를 이용해서 확률적인 계산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한미약품이 이번 1분기 때 롤론티스라는 이 신약의 글로벌 3상을 실시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3상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신약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또는 신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도 누가 사줄까요, 여러분들? 누가 사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일 텐데요. 한번 볼까요? 정말 누가 사는지? 자, 바로 이 종목 고혈압과 당뇨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현재는 당뇨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이 재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론티스가 3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누가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신과 연기금들 사주고 있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투신과 연기금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관계 수급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금융투자가 아니고요. 국가 지자체가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와 금융투자는 그야말로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셔야 되고 초단기성 물량들입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들은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보통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게만 이런 수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소형주들, 개별주들 거기에 투신 연기금 물량 있나요? 없습니다. 테마주들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급등 나왔다가 폭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테마주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봤으면 좋겠지만 수익을 못 보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투가 되고 물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투신과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 랠리를 오래 지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인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만큼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로 공개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바로 부강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도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 지금 현재 한미약품과 다르게 바닥이었던 종목인데 점점 바닥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당뇨가 정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그 현대인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또 당뇨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도 현재 지금 이 당뇨 때문에 좀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고 자꾸 비만 현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뇨병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의외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을 찍어내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부강약품이 바로 당뇨병 치료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데 이상 환자를 등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상은 뭐라고요? 정상인들을 모아서 이 신약이 안정성이 있는지 또는 약효가 있는지 실험을 하는 과정이고 이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상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을 한다라면 주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부강약품은 과거부터 기술력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화면을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보세요. 누가 사고 있는지. 연기금들이 바닥부터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역시나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사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만 아직 제약주가 어렵고 신약 출시 이야기가 나올 때만 잡을 뿐이지 이 기업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 현재 제약주를 내 포트에 쉽게 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들, 외국인들은 이미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면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제약주의 시대라는 걸 확실히 알으셨고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만큼 이제는 제약주를 봐야 됩니다. 그럼 무슨 종목을 봐야 될까요? 바로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처럼 신약 임상 실험이 있고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또는 성장성이 있으면서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도 어려우신가요? 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종목들을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수요일이라 제가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시크릿 노트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약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임상실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1상, 2상, 3상, 4상 아마들 어려우셨을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약산업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드리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개해드릴 건데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렸으니까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제약주 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약주가 미국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제약주들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주들로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부강약품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 이 종목들 수급 살펴봤을 때 투신과 연기금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고 많은 매수 물량 담아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제가 또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 또 남은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제약 산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이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제약주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미약품과 부강약품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상승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상승 나온 녀석이 더 상승합니다. 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역시나 한미약품과 부강약품을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대응해 보실 분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짧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벽이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면 IT주들에 대한 매물은 조금 출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IT주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심은 하시되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주도주를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주 계속해서 업황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좋은 흐름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저희 이 시간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